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시대별 기출문제 풀이 이 심화편 조선의 문화사 파트 마지막 부분입니다. 문제가 좀 많아서 두 개로 나눠 가지고 보고 있는데 21번부터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21번 문제 풀어 볼게요.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인물 누군지 한번 봐야겠죠? 담헌평전이라고 되어 있고요. 뭔가 혼천이 같은 그림이 또 그려져 있어요. 힌트가 좀 있기는 하네요. 담헌이라는 이 호가 누구의 호인지 알고 있으면 좀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명문가의 자제로 태어났고 농수각을 세우고 천문을 관측을 했다. 연행사의 일원으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그래서 이런 책들을 저술을 했다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 지금 이 혼천이 비슷한 거 가지고 또 되어 있죠. 담헌이란 호를 가지고 있었던 이분은 홍대용입니다. 홍대용. 자, 홍대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지복유설에서 천주시리를 소개하는 거는 이수광입니다. 이수광. 의삼문답에서 무한우주론을 주장을 해서 중국 중심의 뭔가에서 탈피하려는 그런 걸 하죠. 그래서 실학자로 분류가 됩니다. 답은 2번이고요. 양반전을 지어서 양반의 허례와 무능을 풍자한 거는 이거는 박지원이죠. 박지원. 북학위를 저술해서 청의 문물 수용을 강조하는 것은 박제가입니다. 박제가. 동의수세보원을 편찬해서 사상의학을 정립을 했다. 여러분 태양인, 태음인 이런 거 아시죠? 이재마라는 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으로 정답 찾아줄게요. 21번에 2번입니다. 21번에 2번. 자,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 그은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시된 지도는 그가 연행사를 따라서 이 청나라에 갔다 온 것 같아요. 연경에 갔다 온 건데 열하에 이른 경로를 나타낸 것입니다. 연암이라는 호를 쓴 그는 청에서 보고 들은 것을 여행기로 남겼습니다. 열하일기라는 게 있죠. 박지원입니다. 연암, 박지원. 자, 박지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양명학을 연구해서 강화학파를 형성하는 건 정제두가 하는 거죠. 하국 정제두. 서울 출신으로 규장각 검서관에 임명되는 거 박지원이 아니고 박제가, 유득공, 이덕무, 서희수 이런 분들이 나와요. 아닙니다. 서울들이죠. 이런 분들이. 양반전에서 양반의 위선과 무능을 지적하는 거 박지원이 쓰는 거 맞죠? 요거. 자, 의삼문답이 나오면 이거는 홍대용이고요. 우서에서 산업공상의 직업적인 평등과 전문화를 내세우는 거는 유수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유수원. 같이 기억해 놓을게요. 정답 3번입니다. 22번. 자, 23번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23번.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림에도 두각을 나타낸 실학자 초정 선생. 이것도 누구의 혼지 알고 있으면 조금 쉬워질 것 같은데요. 여기 보니까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실학자다. 그리고 청에 다녀온 다음에 북학위를 저술해서 조선 사회의 모순을 지적하고 개혁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특히 재물을 우물에 비유해서 절약보다 소비를 권장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조선 후기의 실학자입니다. 초정 박제가입니다. 우리가 뭐 연암 하면 박지원 하는 것처럼 이렇게 호랑 같이 묶어가지고 기억을 해주면 좀 편하겠죠. 자, 박제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고르면 되겠네요. 양반전을 지어서 양반의 허례와 무능을 풍자하는 건 박지원이죠. 박지원. 북한산 신라 진흥왕 순수비를 처음으로 고증하는 사람은 이거는 추사 김정희입니다. 금석학자 김정희. 서울 출신으로 규장각 검서관에 발탁돼서 활동한 거 맞습니다. 박제가, 유득공, 이덕무 같은 분들 계시죠. 과구록에서 토지 매매를 제한하는 한전론을 제시하는 건 성호 이익이 하는 거죠. 이익. 우서를 통해 산업공상의 직업적인 평등과 전문화를 주장하는 거는 유수원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주고 3번으로 문제 풀어주면 되겠네요. 24번. 가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볼게요. 2명이네요. 북학위를 저술한 사람, 청의 문물을 도입하고 소비 촉진, 생산력 증대를 주장한 사람. 이 사람은 박제가네요. 여러분도 문제 실제로 풀 때 그냥 옆에다 메모하면서 푸세요. 자, 나를 보겠습니다. 저는 경세유표를 저술을 해서 국가제도의 개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정약용이네요.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정약용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찾아주시고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1번. 백리척을 사용해서 동국지도를 제작하는 거는 박제가가 아니고 정상기라는 분이 있어요. 김정호보다도 먼저 100년쯤 더 먼저 지도를 제작했었던 사람이 있었죠.
아니네요. 과거록에서 토지 매매를 제한하는 한전론을 제시하는 분은 박제가가 아니고 이익입니다. 이익. 성호 이익. 의산문답이 나오면 정약용이 아니고 이 사람은 홍대용이죠. 홍대용. 여기 마을 단위의 공동 경작을 주장한다. 지금 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전론을 주장을 해서 마을 단위의 공동 경작을 주장했었던 분. 사실 굉장히 다방면의 여러 가지 개혁안을 추진을 해요. 여전론이 대표적으로 정약용이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나머지 5번 보면 양명학을 연구해서 강화학파를 형성하는 건 두 분이랑 관계가 없어요. 정제두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25번으로 문제풀이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나다라 이렇게 나왔고 맞는 거 골라볼게요. 자, 문제가 좀 잘리니까 위로 내려서 이렇게 해가지고 풀어보겠습니다. 맞는 거 고를게요. 자, 우리 학회에서는 조선 후기에 학자들이 다양한 개혁을 이해하는 교양 강좌를 마련했대요. 지금 조선 후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개혁을 주장했었던 사람들이 쭉 있는데 요거 맞는 거 연결돼 있는 거 찾아보겠습니다. 가를 볼게요. 이익이라고 되어 있지만 의산문답에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하는 거는 이건 홍대용이죠. 근데 이익이라고 써 있으니까 이거는 아니죠. 목민심서에서 지방행정의 개혁안을 제시하다. 대표적인 책이잖아요. 목민심서 나오면 정약용인데 연결이 잘못돼 있죠. 열하일기에서 수레와 선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박지원. 이거는 맞는 걸로 연결돼 있네요. 그러면 답은 3번이고, 자, 일단 3번이고요. 성호사설에서 사회폐단을 6가지 조모로 규정하였다. 이거는 이익이 하는 겁니다. 6가지의 좀 잘못 연결돼 있네요. 북학기에서 절약보다 적절한 소비를 권장하는 건 박제가가 하는 건데 말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이것도 아닙니다. 정답은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3번으로 정답 찾았고요. 26번 보겠습니다. 26번. 다음 글을 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비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서 요승무학이 잘못 찾아 여기에 이르렀다는 비라고 잘못 불려왔다. 잘못 불려왔대요. 탁본을 한 결과, 탁본 해본 적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탁본이 뭐냐면 비석 같은 거를 화선지 같은 거 대고 이렇게 톡톡톡톡톡 해서 찍어서 글자 보는 거. 그게 탁본인데 탁본을 해가지고 비석에 뭔가를 지금 연구를 해본 것 같아요. 이 비의 형태는 황초령비와 서로 흡사하였고 여기에 제1행, 진흥의 진자는 약간 마멸되었으나 그래서 진이라는 걸 내가 찾았다. 그렇다면 이거는 무학대사 비가 아니고 진흥왕의 비석이더라. 완당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당은 추사 김정희가 사용했던 또 다른 호예요. 이 내용은 지금 뭐예요? 추사 김정희가 고증을 하는 장면이죠. 그 북한산 순수비가 이게 무학대사비가 아니고 그 진흥왕, 신라 진흥왕 순수비라는 걸 밝혀내는 내용입니다. 이거 김정희네요. 김정희. 추사 김정희. 자, 옳은 거 골라볼게요. 담헌서를 통해서 과거제 폐지를 주장하였다. 담헌이 누구의 호였죠? 홍대용입니다. 홍대용. 역대 명피를 연구해서 추사체를 창안한 게 김정희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추사 김정희라고 그러죠. 2번이고요. 북하기를 저술해서 수레와 배의 이용을 권장하는 건 박제가가 하는 겁니다. 연려실기술에서 조선의 역사를 기사 본말체로 서술하였다. 연려실기술, 이거 이긍익이라는 사람입니다. 이긍익. 주역을 바탕으로 수론을 전개한 구술약을 저술하였다. 외우지 마시고 이런 사람들이 인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석정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최석정. 그냥 체크만 해놓고 우선 김정희에 대한 내용으로 2번을 체크하겠습니다. 26번에 2번으로 찾았고요. 27번 보겠습니다. 27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번 경매물건은 김정호가 당시 조선의 지도 제작 기술을 집대성에서 만든 대동여 지도죠. 대동여 지도. 심리마다 눈금을 표시하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대동여 지도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한 걸로 맞는 거 한번 찾아볼게요. 대동여 지도. 최초로 백리척이 적용되었다. 그거는 여기서 한 게 아니고 훨씬 먼저 한 사람이 있어요. 동국지도라는 거에서 정상기가 먼저 하는 거죠. 정상기. 전체 22첩의 목판본으로 제작되었다. 그래서 지금 뭔가 픽셀처럼 이렇게 나오는 게 접혀서 그래요. 첩으로 접을 수가 있습니다. 휴대가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죠. 2번이 일단 답이네요. 먼저 찾아주고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현존 최고, 가장 오래된 지도다. 그거는 요게 아니고 우리 혼일, 강리, 역대국도 지도라는 거 있었죠.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표현해주는 그게 가장 오래된 거예요.
각 지방의 연혁, 산천, 풍속 등이 자세히 나타나 있다. 이거는 이런 거를 하려고 만든 지리 정보를 모아가지고 만든 게 있어요. 신증, 동국, 여지, 승람이라는 게 있어요. 전국의 지리 정보의 주요 인물과 역사적인 사실을 병기하였다. 일단 그런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진 않잖아요. 전국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게 팔도, 조선 팔도에 나와 있는 조선 팔도, 고금, 총남. 조선 팔도 고궁 총남이란 지도가 따로 있어서 이 역사적인 사실이 나타나 있는 지도라기보다는 지리 정보에 이런 부가적인 거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동여 지도는 너무 유명한 지도이기 때문에 안 나올 수가 없는데 대표적인 특징이 좀 정해져 있어요. 이거하고 다른 지리지를 섞어 놓습니다만 대동여 지도 특징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지역에 대한 정보고 지도를 휴대하기 편하게 나온 거지 역사적인 사실이라거나 그런 거를 병기하지는 않았어요. 지도로서 아주 편리하게 제작되어 있었던 그런 지도다. 이렇게 생각을 다시 해주시고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으로 정답을 찾았어요. 28번 보겠습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인물은 널리 배워서 시를 잘 짓고 전고에도 밝았다. 바래고 나오면 누군가요? 유득공이죠. 조선 후기 실학자 중에 한 사람이죠. 유득공입니다. 유득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아볼게요. 규장각의 검서관으로 활동하였다. 맞는 얘기네. 박제가, 이덕무, 유득공, 서희수 이렇게 같이 검서관에서 검서청의 검서관으로 활동을 한 기록이 있죠. 원래는 하면 안 되지만 그 정조의 파격적인 인사 정책으로 인해서 관리가 될 수 있었던 유득공의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거 보겠습니다. 양명학을 연구해서 강화학파를 형성하는 건 정제두예요. 정제두. 의산문답에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 비판하는 거 홍대용. 북한 산비가 진흥왕 수수비임을 처음으로 밝혀낸 사람은 고증한 사람, 이거 김정희죠. 체질에 따라 치료를 달리하는 사상의학을 확립한 사람은 이재마입니다. 옛날에 태양인 이재마 이런 것도 있었죠. 요거 1번으로 답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9번 넘어가 볼게요. 29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그림은 김홍도가 중인들의 시사, 광경을 그린 송석원 시사 야연도입니다. 당시 중인들이 시사를 조직해서 문예 활동을 전개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김홍도가 나오고 중인 나오고 지금 하는 시기예요.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시대적으로는 김홍도가 활동했던 요 시기, 그리고 중인들이 뭔가 양반들처럼 문예 활동을 펼치는 요 시기는 조선시대 후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요 시기는 조선 후기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성현 등이 악학괴범을 편찬하는 거, 이거 성종 때라서 조선 전기입니다. 초반이죠. 정철이 관동별곡, 삼위인곡 등의 작품을 짓는 거는 선조시기라서 조선 전기로 분류는 하지만 실제로 한 중반 정도 시기예요. 중반 정도 시기. 노래와 사설로 줄거리를 풀어가는 판소리, 대표적인 조선 후기의 특징이죠. 3번이고 서거정이 역대 문학작품을 선별해서 동문선을 편찬하는 거는 초반이에요. 조선 전기의 특징. 청주의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 요절이 간행되는 거는 고려시대 후반부의 일입니다. 시기가 안 맞죠? 그래서 정답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고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30번. 가에 들어갈 그림으로 옳은 것은 요거는 그림을 알면 또 한 번에 풀 수 있는 건데 이렇게 해서 좀 볼게요. 우리 미술관에서는 우리의 산천, 우리나라 산천의 아름다움을 사실적으로 그려낸 겸재 정선의 그림을 만날 수 있는 특별전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거 진짜로 그리는 풍경화, 산수화, 진경산수화라 그러죠. 겸재 정선의 그림 찾아볼 거예요. 정선. 너무너무 유명한 그림이 바로 보이는데 보자마자 답을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인왕산에, 우리 실제 서울에 있는 산이죠. 경복궁에서 보이는 산. 인왕산의 실제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이 진경산수화의 대작이라고 일컬어지는 거죠. 정선에 인왕제색도가 있습니다. 1번이 답이네요. 1번. 이거는 강세황이라는 분이 그린 거예요. 강세황의 영구농통도라는 건데 요거는 서양화 기법의 원근법을 적용해서 그린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선 그림이 아니에요. 강세황 그림입니다. 이거 안견의 목류도원도, 김정희의 세한도, 이거는 강희안의 고사관수도입니다.
나오는 작품이 좀 정해져 있어요. 그거 한번 기억해 주시고 정서는 너무 중요해서 안 나올 수가 없겠죠. 우리의 풍경과 우리 거에 관심을 갖고 우리식으로 풀어내는 그림이니까 특징이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정선의 작품들은 대표적인 거 눈도장을 좀 찍어 두겠습니다. 1번으로 답은 금방 찾을 수가 있었고, 다시 올라와서 31번 빈출 키워드가 붙어 있네요. 이 시기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골라볼게요. 춘향전 등의 한글 소설이 유행을 했대요. 한글은 창제는 초반에 됐는데 처음에는 양반들이 이거를 업수에 여기고 전파되는 거를 언짢아 하죠. 그래서 이걸 언문이라 그래서 반포를 했음에도 널리 퍼지지는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일반인들 사이에서 소설책으로 만들어져가지고 크게 읽히는 거는 조선시대 후반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이 크게 유행을 하면서 종이로 만든 책을 아무나 살 수가 없으니까 책 대여점 같은 게 생겨요. 그게 새책점이에요. 그리고 저작거리에서는 이거를 유창하게 좀 리얼하게 지금 라디오처럼 읽어주는 전기수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시대입니다. 조선 후기입니다. 자, 그러면 조선 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고를게요.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건립되었다. 이거 지금의 탑골공원이죠. 세조 때니까 조선 전기예요. 후기가 아니고요. 인왕제색도 등 진경산수화가 그려졌다. 일단 이거는 후기 특징이 맞는데 나머지 거 볼게요. 주자소가 설치가 돼서 개미자가 주조되었다. 금속활자 이거 만드는 주자소 설치하는 거 태종이거든요. 조선 전기죠. 표면에 백토를 바른 분청사기가 유행하는 거 조선 전기입니다. 청주 홍덕사에서 직지심체 요절이 간행되는 거는 무려 고려시대 후반이기 때문에 시기가 안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31번에 2번으로 답을 찾았고 32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작품인데 가 인물의 작품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여기 힌트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단원이라고 나오는데 추성부도라고 나옵니다. 단원 김홍도죠. 단원 김홍도. 도화서 화원 출신인 그는 풍속화, 산수화, 인물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작품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김홍도의 그림입니다. 김홍도 그림 뭔지 알고 있으면 바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2번에 벼타작하고 있는 일종의 풍속화가 있어요. 이게 김홍도 거거든요. 답은 2번이고요. 1번에 정선의 인왕제색도고요. 3번은 신윤복의 풍속화가 나오고 이거 강세왕이 그린 그림이고 이거는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입니다. 그래서 김홍도 그림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페이지 보겠습니다. 33번. 가에 들어갈 그림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원, 신윤복, 특별전이네요. 자, 여기 뭐가 들어갈 수 있느냐? 요거 찾으면 되는데 신윤복이 그린 그림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유명한 작품 몇 개가 좀 알려져 있어요. 지금 보자마자 신윤복의 눈에 보이기는 합니다.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1번 같은 경우는 노상알현도라 그래서 왜 조선시대에는 높은 사람 지나가면 길거리 지나가다가도 이렇게 인사하거나 엎드려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 김득신이라는 화가가 그린 거고요. 2번은 춤추고 있는 아이, 무동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인데 요거는 김홍도 작품이에요. 김홍도. 이거 되게 유명한 작품인데 가장 유명한 작품, 이 달빛이 아른아른하고 있고요. 월하정인이라고 하는 몰래 이제 만나고 있는 남녀의 모습을 그린 풍속화입니다. 3번이죠. 3번 신윤복의 그림. 4번 같은 경우에는 밭가리를 하는 그림인데 김준근이라는 화가가 그린 거고요. 5번 같은 경우는 중인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시사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신윤복이 그린 그림이 아닙니다. 신윤복이 그리는 그림의 특징은 일반 서민들의 생활상을 가지고 하는 풍속도 그리고 여성의 모습 이런 거를 주로 그렸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34번 보겠습니다. 34번. 다음 기사에 보도된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여기 그림이 조금 잘리니까 살짝 내려볼게요. 그림 다 보이게. 옳은 거 찾는 거예요. 국민의 품에 안긴 조선 후기의 명화. 추사 김정희의 대표작이 여기 나오네요. 김정희의 대표작이 소장자의 뜻에 따라 땡땡 박물관에 기증되었다. 국가에 귀속되었다. 이 국립중앙박물관이에요. 지금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니까 이 작품은 김정희가 제주도에 유배 중일 때 사지의 의리를 변함없이 지킨 제자 이상적에게 그려준 것으로 시서와의 일치를 추구하였던 조선시대 문인화의 진수를 보여준다. 바로 이 그림 본 적 있으면 바로 찾을 수 있을 텐데
여기 있잖아요. 세한도. 세한도. 실제 세한도는 이 그림의 크기 자체는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이게 막 그 유명한 세한도 국보라고 하는데 딱 봤을 때에는 이게 그렇게 멋있는 그림인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거는 이 그림이 막 엄청 멋있어가지고 유명한 게 아니라 이 스토리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제주도까지 유배를 갔다는 건 조선시대에 그냥 집안이 와장창 다 깨졌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를 가거나 하기도 좀 힘들기도 하지만 괜히 면회를 가거나 편지 쓰거나 뭐 보내주면 여기에 연루가 돼가지고 불똥이 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도 연락을 안 하는 거죠. 겁이 나니까. 근데 이상적이라는 제자만 계속해서 의리를 지켜서 책도 막 보내주고 그런 걸 했던 거예요. 이상적의 직업이 역관이었어요. 중국 왔다 갔다 하는 통역하는 사람인데 나중에 이제 김정희가 너무 고마우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 그림을 하나 그려서 내가 이제 한겨울이 되니까 저렇게 사철나무들이 푸르른 거를 알겠다. 그런 뜻으로 세한도를 그려주는데 이게 이상적의 의리를 좀 이제 치켜 세워주면서 감동을 표현하는 거죠. 지금 다 이렇게 상황 되니까 다 나한테 아는 척도 안 하는데 내가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까 진짜 의리를 가진 사람을 이제야 내가 알아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상적이 이거를 바꾸서 감동의 눈물을 막 줄줄 흘렸다고 돼 있고 요거를 역관으로 중국에 갈 때 가지고 간 거예요. 가지고 가서 중국의 문인들한테도 보여주고 그 얘기 해주고 그래서 그들이 감동해가지고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이 있다니 그러면서 이렇게 막 감상평을 적습니다. 그러면서 두루마리 옆으로 감상평이 막 주룩주룩 적혀요. 그리고 그거를 보고 또 우리나라의 또 다른 문인들이 또 감상평을 적고 문인뿐만이 아니라 좀 유명한 학자들이나 어떤 소장자들을 거치면서 계속 감상평이 늘어나요. 쭉쭉쭉. 그래서 원래 두루마리 길이는 요만큼밖에 되지 않는데 감상평이 계속 근대까지 연결돼서 붙어가지고 두루마리 전체 길이가 14.7m 정도 돼요. 그것 때문에 이런 스토리 때문에 유명한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국립기관에 중앙박물관에 완전히 기증됐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좀 중요하니까 문제로 출제가 많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거 그림의 이미지 눈으로 바로 찍어서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겸재정선의 인왕제색도 뭐 이것도 국보죠. 그리고 강세왕이 그린 그림. 요거는 안견의 목류도원도 이거는 신윤복. 해원 신윤복의 이 월화정행 그림이었죠. 4번으로 정답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으로 찾았고 자 35번입니다. 35번.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국보입니다. 회회청 또는 토청 등의 코발트 안료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파란색이에요. 파란색. 이러한 종류의 자기는 조선 전기부터 생산이 되었고 후기에 널리 보급이 되었습니다. 조선시대래요. 조선시대. 그리고 코발트 안료를 사용을 한다. 지금 나오고 있는데 조선 전기에 생산이 되어서 널리 보급된 거. 코발트는 파란 거예요. 파란 물감인데 무지무지 비싼 물감입니다. 다 수입하는 거고 도화서의 화공들밖에 쓸 수 없을 정도로 일반적인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백자를 만든다고 하면 이 코발트 염료를 가지고 그림을 그린 그런 뭐 청화백자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청화백자 문제를 내고 있는 거거든요. 딱 보면 색깔부터 차이가 나죠. 코발트라면 푸른 색깔인데 푸른 색깔이 지금 안 나오는 게 1번이에요. 이거는 분청삭입니다. 분청삭이. 코발트 같이 비싼 염료가 쓰이지 않은 본격적으로 백자를 굽기 시작하기 바로 직전 단계에 분청삭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심지어 도자기도 아니에요. 청동으로 만든 정병입니다. 고려시대 정병이고요. 요거는 고려의 상감청자, 고려의 순청자, 고려시대 거니까 해당 사항이 없고 요게 백자인데 파란색 코발트 안료, 염료를 가지고 그림을 그린 게 보입니다. 요거를 찾아주면 되겠죠. 이거는 요것만 읽어봐도 충분히 골라서 답을 채택을 할 수가 있었던 그런 문제였어요. 자, 마지막 문제 볼게요. 마지막 문제.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한번 볼게요. 국보 제55호인 이거는 현재 남아있는 유일한 조선시대 목탑이래요. 이게 힌트죠. 임진왜란 때 불타 없어졌는데 인조 때 다시 조성한 것입니다. 자, 지금 쌍사자석 등 이것도 힌트로 많이 나오는 건데 목탑입니다. 목탑. 목탑처럼 생긴 거를 골라주면 되는데 대웅보전, 미륵전, 각황전, 극락전 전부 쭉쭉 나오고 있지만 이 밑에 보니까 우리가 딱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건축물은 건축물인데 탑이겠구나 싶은 거 하나밖에 없지 않아요. 5번밖에 없죠. 보은의 법주사 팔상전 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목탑입니다. 나머지 거는 그냥 건축이에요.
지붕을 가지고 있는 건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번으로 정답을 찾아주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문제가 문화사 파트의 내용이 다 망라가 돼서 나왔어요. 기록유산이랑 그런 거가 한꺼번에 나와서 문제가 조금 많았는데 반복적으로 나오는 선지들이 있다는 거 풀면서 눈치챘을 거예요. 약간의 암기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만 답으로 채택되는 중요한 파트는 좀 정해져 있다. 나머지는 우리를 헷갈리게 하기 위한 오답 선지니까 너무 이걸 전부 다 암기하려고 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정답으로 나오는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보시고 그 부분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선시대 문화 파트 여기서 정리하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근대사 파트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